이소룡의 광배근 운동과 드래곤 플래그.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숨은 조력자들. 전설의 시작. 1970년대 초 스크린을 뒤흔든 무술가이자 배우 이소룡.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무술 철학자이자 혁명가였습니다. 펀치는 번개처럼 빠르고 몸은 무기처럼 정밀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코브라, 날다람쥐 같은 등을 만들었는지 특별한 루틴과 조력자들을 따라가 봅니다. 광배근, 이소룡의 상징. 이소룡은 팔 힘만으로 펀치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광배근을 통해 전신의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펀치는 발에서 시작해 허리와 등을 거쳐 손끝으로 폭발했습니다. 등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몸 전체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영화 맹룡과강에서 그는 광배근을 크게 펼치며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코브라처럼 벌어진 역삼각형 상체는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펀치와 광배근의 과합. 빠른 펀치의 비밀은 팔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협응입니다. 팔을 뒤로 당기는 동작 역시 광배근이 담당합니다. 연속적인 펀치는 등 근육이 만든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펀치를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전신의 파도 같은 움직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진은 1965년 5월 27일 이소룡이 직접 작성한 초기 훈련 루틴입니다. 운동의 각 항목과 운동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이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Squat, French press 1, incline curl, French press 2, con curl, push up, two hand curl, tricep stretch, dumbbell circle, reverse curl, wrist curl 1, wrist curl 2, sit up, calf raise. 이소룡은 리스트 전체를 세트, 횟수, 무게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수치로 자신의 훈련을 관리했습니다. 사진의 1965년 루틴 속 광배근 향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운동은 사실상 없고 대략 두 가지 형태 정도만 광배근 향상에 영향을 주는데 광배근 자극은 푸시업과 스쿼트에서 보조적으로만 발생합니다. 1. 푸시업. 기본적으로 가슴, 삼두 운동이지만 체중을 버티는 과정에서 광배근이 보조적으로 작용합니다. 2. 스쿼트. 주 운동은 하체지만 바벨을 잡고 상체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등 전체, 특히 척추 기립근과 광배근이 등척성으로 수축합니다. 이소룡은 생전에 운동 일지를 꼼꼼히 작성했지만 모든 루틴을 문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965년 당시 이소룡의 루틴에는 직접적인 광배근 특화 운동, 즉 턱걸이나 바벨로우, 풀오버 같은 광배근 전용 운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푸시업과 스쿼트 같은 동작에서 광배근은 보조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소룡은 이후 루틴을 발전시키면서 턱걸이와 바벨로우 같은 직접적인 등 운동을 추가해 우리가 아는 날다람쥐 광배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행잉 레그 레이즈, 자신의 응용으로 루틴화한 드래곤 플래그 운동도 광배근 확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드래곤 플래그. 이소룡의 시그니처 복근 운동. 이소룡의 이름에서 유래한 드래곤 플래그. 벤치에 누워 몸 전체를 곧게 들어 올리는 이 고난도 복근 운동은 그의 전설적인 체형과 코어 힘을 상징합니다. 드래곤 플래그는 원래 일반적인 체육 동작이라기보다는 이소룡이 직접 보여주면서 유명해진 운동입니다. 운동 이름 드래곤 플래그도 그의 이름인 소룡, 리틀 드래곤에서 따와 붙여진 것이죠. 드래곤 플래그는 이소룡이 즐겨했던 최고 난이도의 코어 운동으로 플랫 벤치에 누워 상체 상부만 고정한 채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하체를 내렸다 올리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몸통과 다리를 함께 움직여 코어를 강하게 자극하는 복근 운동입니다. 오늘날에도 드래곤 플래그는 고난도 복근 운동의 대표 동작으로 남아있으며 이소룡의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행잉 레그 레이즈. 이소룡의 또 다른 코어 훈련. 그는 철봉에 매달려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잉 레그 레이즈도 즐겨 했습니다. 복근과 고관절, 코어 전체를 강화하는 대표 동작으로 드래곤 플래그와 함께 그의 복근 훈련을 상징합니다. 영화 용쟁 호투에서는 밧줄에 매달려 지하로 침투하는 장면 속에서 이 동작을 보여줍니다.
이소룡의 철저한 훈련. 이소룡은 하루에도 수백 번의 펀칭 드릴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덤벨을 들고 공중에 펀치를 날리며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또한 철봉에 매달려 복근과 코어를 단련하는 행잉 레그 레이즈와 하체를 들어올리는 드래곤 플래그 같은 고난도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이소룡은 하루에 약 2시간 이상을 운동했으며 매우 규칙적으로 거의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의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뿐 아니라 유산소, 무술, 스트레칭까지 포함된 고강도 루틴이었습니다. 이소룡의 1965년 5월 27일자 운동 메모를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만 해도 14가지 이상의 운동이 포함되어 있고 각 운동은 평균 3에서 5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트 간 휴식 시간과 자세 교체 등을 고려하면 웨이트 트레이닝만으로도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소룡의 하루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은 유산소 및 기능성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조깅 1시간, 줄넘기 30분, 자전거 타기 45분, 스트레칭, 무술 훈련, 이 모든 걸 합치면 하루 운동량은 최소 3에서 4시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그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속도, 민첩성, 지구력, 근신경 조절까지 고려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운동의 질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의 훈련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무술 철학을 몸으로 구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체 훈련과 병행한 고단백식 이유법. 또한 이소룡은 식단이 신체 훈련과 무술 실력을 극대화하는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근육 회복과 신체 능력 성장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단백질 보충제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생고기, 혹은 간, 계란, 우유, 땅콩버터, 밀에 배아 등을 갈아 만든 쉐이크를 즐겨 마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증언에서는 생고기를 갈아 우유에 바나나, 계란 등을 타서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의 후배들이 회고한 장면으로 전해집니다. 식습관도 이소룡만의 특징이 있었는데 건강식품 비타민C, 레시틴, 인삼, 버라분 같은 보충제와 하루 3끼 대신 4-5번의 작은 식사를 여러 번 나누어 먹으며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부상과 교훈. 하지만 훈련은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1970년 8월 굿모닝 운동 중 허리를 크게 다쳐 6개월간 요양했습니다. 굿모닝 운동은 바벨을 어깨에 올린 채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다시 펴는 동작인데 마치 인사하듯 몸을 굽히는 모습이라서 굿모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의사들은 무술을 포기하라 했지만 그는 재활을 통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준비 운동과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숨은 조력자들. 이소룡의 훈련 뒤에는 2명의 중요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빌딩 챔피언 앨런조, 그리고 무술가이자 용접공이었던 제임스 임리입니다. 앨런조는 미국 최초의 중국계 보디빌딩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는 이소룡에게 덤벨 세트를 선물하며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초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소룡의 넓게 펼쳐진 광배근과 균형 잡힌 체형은 바로 이 보디빌딩식 훈련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앨런조 덕분에 이소룡은 단순히 무술만이 아니라 근력과 체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임스 임리. 그는 이소룡보다 20살이나 많았지만 친구이자 제자였습니다. 용접공 출신이었던 그는 직접 운동기구를 제작해 이소룡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목인장, 웨이트 장비, 그리고 미식 축구용 방패를 개조한 타격 도구까지. 파트너가 그 방패를 들고 브루스리의 펀치와 킥을 받아내도록 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타격 쉴드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롱비치 국제가라테 선수권 대회 주최자 에드 파커에게 이소룡을 소개해 이소룡이 미국 무술계에 발을 들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와의 연결. 이소룡은 무하마드 알리의 복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알리의 펀치가 발에서 시작해 몸 전체를 비틀고 뜬 근육을 거쳐 팔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울을 통해 관찰했습니다. 그의 푸더크와 리듬에는 알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준리와 아큐 펀치.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 준리 역시 이소룡과 교류하며 그의 펀치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준리는 이소룡과 함께 펀치를 연습하고 토론하면서 얻은 힌트를 바탕으로 아큐펀치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힘보다 속도를 키우면 파워는 배로 늘어난다는 원리였죠.
이 개념은 무하마드 알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소룡에서 준 리로, 그리고 알리로 이어지는 흐름은 무술과 복싱, 태권도가 결국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영감. 이소룡의 몸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그의 훈련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무술가와 운동가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줍니다. 비 워터, 마이 프렌드. 브루스리,